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의 이슈들하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시황부터 실시간 뉴스, 이슈들 공유도 해드리고, 자, 좋은 자리에 오는 종목들은 따로 뽑아서 또 관심 종목으로도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지난 10월 14일에 올려드렸던 엔캠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10월 14일이 이날이거든요. 이날 75,3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10만 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30% 이상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던 모습이죠.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관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한두 종목들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이제 지난 9월 29일에 올려드렸던 TS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인데, 보시면 저희가 이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상승한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눌렀다가 간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65원까지 상승하면서 기준가 대비 한 20% 넘는 상승 파동이 또 연출이 됐었죠. 자, 이렇게 신호가 발생되는 종목들만 따로 뽑아서 저희가 공부방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자, 이 공부방은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나와 있으실 건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저희 이제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에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작성이 완료되면 여기에 파란색 글씨로 보이는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애경케미칼이 2%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위로도 아래로도 꼬리가 형성이 돼 있고요.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던 상황이었죠. 당 초반에 오늘 2차 전지 업종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지수도 좋았고 2차 전지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는데, 오후 들어서 지수의 어떤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반납되면서 전강 후 약의 흐름들을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좋았던 2차 전지주들도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반납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였고, 애경케미칼도 한때 오늘 이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보합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오후 한 2시, 3시 요 무렵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그런 이제 모습이 되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5일선 위로 확실하게 안착하면서 단기적인 어떤 방향 전환을 이뤄냈다라는 점이 좀 더 의미가 있겠죠. 사실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거래량이 바닥이라서 큰 의미 자체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방향성을 좀 돌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왔죠. 9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지난 이제 10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약 한 25만 주 정도를 외국인들은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매도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 거죠. 10월 30일이면 이때거든요. 이날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 기간 동안에 주가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해서 결국에 주가는 제자리예요. 10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가의 위치는 제자리입니다만은 이 기간 동안의 어떤 등락을 통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인 거죠. 결국에는 개인들이 물량을 털렸고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걷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꾸준히 사 모았어요. 올라가도 사고 떨어져도 사 모았는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평균 단가는 한 11,000원 언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얘네들도 등락을 통해서 그냥 모으기만 했지 딱히 뭐 크게 수익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거 이상의 어떤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야 팔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으기만 하고 있고
아직 매도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10월 달 요 무렵에 외국인들이 쭉 사 모았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이 상승이 나올 때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기서 11,000원대 언저리로 평균 단가를 맞춰서 매수를 하고 이후에 어떤 추가 슈팅이 나올 때 또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외국인들이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샀다가 또 한번 튀면 이전과 같이 또 팔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현재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일봉상 이렇게 좀 박스권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10,000원대 근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10,000원대는 확실히 좀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하게 되면 13,000원대 부근, 한 12,800원 전후로 해서 13,000원대 이 구간이 기술적인 저항대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저항의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은 박스권 관점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0,000원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12,800원에서 13,000원 요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의 계기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을 받고 다시 방향성을 상방으로 돌려놨고 외국인들이 이 기간에 모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상단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수일 내에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좀 만들어지는 것이 좋죠. 아니면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거나, 아니면 애경케미칼 자체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야 결국에 이런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캔들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제 상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86,542위안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90,000위안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52주 신고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 한번 90,000위안까지 갔다가 조정받고 지금 다시 90,000위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탄산 리튬의 강세 흐름들 속에서 이 국내 2차 전지가 강하게 또 상승하게 되는,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는 현상들이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애경케미칼도 어떤 2차 전지의 강세 흐름들 속에서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급등하는 요인으로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는 탄산 리튬 가격은 저점 대비 지금 60%나 상승을 했고, 전해질에 사용되는 6불 인산 리튬은 한 달 새 100% 이상 상승이 됐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핑한 선물은 7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의 출혈 방지 정책 등 공급 측 요인으로 가격이 오르던 탄산 리튬은 최근에는 전기차와 ESS 등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시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겨울철 염호에 리튬 감산 기대감이 있는 만큼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탄산 리튬과 6불 인산 리튬 등 리튬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는 ESS용 배터리 수요 급증이 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전 세계 ESS 신규 증설 용량은 170기가와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수치다라고 되어 있죠. ESS용 배터리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지난번 이제 애경케미칼이 10월 24일에 20% 이상 급등을 했지만, 딱히 이때 당시에 애경케미칼이 뭐 이슈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급등을 했는지
들여다보면 결국에 이 10월 24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ESS 배터리 이슈, 삼성 SDI 등 한국 증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인 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애경케미칼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애경케미칼이 ESS 수요 급증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10월 24일 날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장중한 때 21%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경케미칼도 ESS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ESS 수요에 따라서 내년까지 탄산 리튬이나 이런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2차 전지 전반에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 부분들을 애경케미칼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애경케미칼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이슈도 존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1월 이번 달이에요. 이번 달에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드카본 음극재 업그레이드 버전을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는 시기가 11월입니다. 아직 뭐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결국에 이런 이슈를 바탕으로 특징주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주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그 관심은 결국에 수급으로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11월 달에는 이 이슈,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이슈 속에서 특징주 기사가 생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12월에는 CATL이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12월에 다시 한 번 더 이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부각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주가의 급등이 바로 CATL의 테크데이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공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12월부터 CATL이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박스권 흐름들에 갇혀 있긴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는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핵심은 결국에 이 13,000원을 돌파해서 끝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박스권 안에 응축됐던 힘이 위로 분출이 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폭발적인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애경케미칼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13,000원의 돌파 유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돌파해야 또 새로운 어떤 흐름들 속에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13,000원대 돌파 유무가 중요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만원대 요 구간은 저가 매수의 기회 다시 올라와서 13,000원이나 12,800원대 여기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의 기회 요 폭만 잘 노려도 약 한 30% 정도의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원에 사서 뭐 13,000원 요 폭이 한 30%잖아요. 요 30%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박스권 대응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까지 좀 조정을 받았었고요. 어제 5일선을 확보를 했고 오늘 또 5일선 위에서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는 상황인데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딱히 큰 기대나 이런 것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방향을 돌려놨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흐름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나 다음 주 이 13,000원대 구간까지 도달 또는 돌파하는 흐름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애경케미칼은 팔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뭐 매도를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또 이런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 또 따라 들어가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버텨내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와서 내 본전에 오면 그때 가서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지금 굳이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 또 어떤 이슈나 이런 이벤트들 또 발생이 돼서 주가에 영향이 있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저희가 또 공부방에 이렇게 이슈나 뉴스들 또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또 3단계 신호나 이런 것들이 뭐 애경 케미칼에서 아직 포착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그런 신호까지 또 포착되면 또 정리해서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로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 공부방 들어와 계시면은 그런 뭐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애경 케미칼 관련된 어떤 일정 이벤트들 발생되는 것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공부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리서치 공부방 이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창이 있는데 하나하나 체크해서 작성이 완료가 되시면 여기 보이시는 공부방 무료 입장하기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